일단 소득 상위 10% 이제 여기는 받지 못하는데요. 기준이 얼마인가 봤더니 1인 가구는 월 502만원, 2인 가구는 825만원.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9월 들어 증시가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게도 오늘 우리 장 그래도 잘 버티는 모습이네요. 오늘도 한번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은 한국도 미국도 수수료가 완전 무료인 메리츠증권의 슈퍼365 계좌와 함께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이 하락한 이유는 어제 미국은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까지도 실제로 나타냈었습니다. 어제 오르고 끝난 게 0.8%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이때까지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 결론 나진 않았지만 나중에 대법원까지 갔는데 진짜로 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면은 이때까지 욕 다 먹어가면서 관세를 여기저기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체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관세로 인한 수입이 떨어지며 재정 적자 걱정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미래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에서는 조정의 빌미가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처음에 급락했지만 어느 정도는 회복하고 마무리.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구글이 시간 내에서 6%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글이 반독점 때문에 크롬을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봤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오픈AI가 만약에 크롬 팔게 되면은 내가 살게 이렇게 말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등장했습니다. 반독점 때문에 굳이 크롬을 팔 필요는 없다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반전이 나타나면서 다들 놀랐나 봐요. 알파벳은 6%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덩달아 애플도 3%가 올랐습니다. 아니 길이 그 애플이랑 그 알파벳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야 하고 봤더니 그 이유는 구글의 제품 크롬이나 제미나이 이런 것들을 이제 특정 기기에 탑재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하는 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행위를 계속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전 세계 아이폰 그 다음에 또 갤럭시 여기에다가 그거만 해도 대부분의 기기에다가 자기들 서비스를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게 반독점을 또 유발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거를 없앨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타났었는데 하지만 이 또한 막지 않겠다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은 지금까지 했던 대로 애플 쓰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애플 481을 들어가면은 구글이 기본 검색창으로 뜨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매년 200억 달러의 돈을 넣고 있었는데 그 돈을 계속 지급하게 될 것이란 얘기가 나타나면서 애플도 3%가 상승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앞으로 테슬라는 로봇 기업인 일론 머스크가 먼 미래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은 전기차 기업으로 우리가 사실 생각하고 있지만 향후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의 가치의 80%를 차지하는 기업이 될 것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머스크가 계속 꾸는 꿈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공장 작업에서부터 집안의 가사 노동까지 모두 로봇이 해결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건데요. 말 그대로 1인 1로봇 시대를 열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좀 많이 형편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왼쪽에 테슬라 주가를 보면은 잘 버티는 모습, 오히려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제 머스크는 주주들이 전기차 판매량이 형편없는 거 그런 안 좋은 부분을 못 보게 하고 그 대신에 찬란한 미래를 보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같습니다. 테슬라는 항상 시간이 좀 늦을지언정 일단 얘기했던 거는 대부분 이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테슬라의 로봇도 언젠가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로봇 좀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죠. 오늘은 클로봇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주는 클로봇입니다. 이때까지 공부했던 기업이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슬슬 시총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요. 클로봇은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의 기업이라고 하며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업하는 기업으로 유명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기업들은 부품을 만들거나 휴머노이드를 만들거나 물류 로봇을 만드는 그런 하드웨어 쪽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업은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2017년에 설립되었고 24년 말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죠. 작년에 우리 청약했던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가 도대체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지금 대부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기계,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은 많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도 많고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딱 하나, 안드로이드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클로봇이 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름부터 클로봇, 클라우드 플러스 로봇이라고 하는데 딱 느낌이 오죠? 로봇 운영 체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클로봇의 실적은 어떨까요? 일단 아직까지는 당연히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도 매출 비중을 보면은 서비스 사업이 50%, 솔루션 판매가 4%, 자회사 로아스에서 판매하는 하드웨어가 5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로봇 관련 매출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로아스 하드웨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로봇 기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클로봇이 로봇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건 아니고 가장 유명한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 스팟이죠. 그거를 이제 해외에서 가져와서 한국에 납품하는, 그러니까 유통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하면서 지금 현재 매출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사업은 로봇이 현장에서 잘 움직이도록 관제 시스템, 스케줄 관리, 현장 설치 및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마지막으로 솔루션, 이게 바로 미래 먹거리입니다. 안드로이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로봇에다가 넣어서 판매하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은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장점이 있죠. 미래의 클로봇이 밝은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클로봇은 누구랑 협업하고 있나 봤더니 가장 유명한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계 스팟, 요거를 국내에 들여서 국내 판매 및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HD 현대 로보틱스나 티라 로보틱스 등 19종의 로봇에 이제 솔루션 적용을 하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클로봇이 꿈꾸는 미래는 로아스 매출, 이제 해외에서 다른 로봇을 갖고 와서 파는 그 유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서비스, 그 다음에 솔루션 매출이 크게 급증하는,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매우 높게 올라가는 그러한 기업이 되길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이제 로봇주랑 좀 다르죠. 하드웨어 로봇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로봇은 클로봇이 있구나, 이렇게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피지컬 AI의 3단계가 뭘까요? 맞습니다. 인지, 판단, 제어죠. 자,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주가 조금 관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레이더 관련주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등장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3자 배정 유상증자는 보통은 호재로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대상이 중요한데 바로 LG노텍, 꽤나 괜찮은 기업이 들어왔죠. 59억 원을 조달했다고 하며 4.9%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LG노텍은 다가오는 자율주행 시대, 로봇 시대 등에서 사용될 센싱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사실 똑같습니다. 이제 기기만 다를 뿐 인지, 판단, 제어 순으로 움직이는 게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야구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인지 단계, 눈으로 이제 보는 거죠. 아, 이제 공이 날아오고 있구나, 천천히 날아오고 있네, 아, 슬슬 도착할 것 같다, 이러한 인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아, 이거는 방망이를 휘둘러도 되겠다. 그렇다면 내 손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서 제어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마찬가지 흐름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판단은 AI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어는 로봇 하드웨어,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공부했던 로봇 관련주들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더 정밀하게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아직까지 각광을 못 받은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인지 단계죠. 인지 단계. 로봇이 이제 뭔가를 보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세 가지가 바로 이제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레이더 관련주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다시피 오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현재 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에서 인지 단계 관련주가 움직일지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섹터기도 하고요. 다음입니다. 빵값 논란이 시끌시끌. 요즘 빵값이 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사실 빵 가격을 보면 조금 놀라운 거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빵은 진짜 비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국의 빵값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비싼 나라라고 합니다. 아시아만 보면 어떤가? 여기서는 가장 비싼 빵을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참고로 1등은 아이슬란드, 그리고 스위스, 미국, 덴마크, 노르웨이 순으로 대부분은 유럽, 그 다음에 서양권이 다 가져갔는데 우리나라가 10위라는 게 조금은 높은 순위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시끄러울만 하네요. 다음입니다. 15호 태풍 베이파 발생. 올해 우리나라한테 뭐 태풍은 딴 나라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벌써 15호 태풍까지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놀랍군요. 그렇다면 15호 태풍은 누군가? 페이파라는 친구인데요. 9월 5일쯤에 이번에도 우리나라 안 오고 일본을 관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핸들링이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는 전혀 영향을 안 준다고 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연평균 2.5개 정도의 태풍이 6월에서 8월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영향을 안 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태풍이 피해가는 이유가 뭐냐?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고기압이 지금 이제 슬슬 동쪽으로 밀리고 있고, 그러면은 가을 태풍이 오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일본을 관통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시나리오가 완성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은 대부분 가을 태풍이었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과거에 뭐 매미나 차바 그런 친구들이 있었죠. 이번 가을 태풍에 혹시 모를 피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2차 소비 쿠폰 확정이요. 자, 2차 소비 쿠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득 상위 10% 이제 여기는 받지 못하는데요. 기준이 얼마인가 봤더니 1인 가구는 월 502만원, 2인 가구는 825만원, 3인 가구는 1055만원, 4인 가구는 1280만원 세전으로 기준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주택, 재산세 12억 원 이상, 그리고 금융소득 연 2천만원 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정규장 또 시간이 늘어나는 건 거의 확실. 넥스트레이드가 생기고 확실히 피로감은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8시부터 오늘 달리는 놈은 누군지 또 장 끝나고도 한 30분마다 한 번씩은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국거래에서도 이제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규장을 8시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혹은 정규장 그대로 두고 그냥 프리마켓이랑 애프터마켓을 새로 만들어서 넥스트레이드랑 시간을 그냥 맞추는 그런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규장 또 늘어나는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은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가 의견이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뭐 당연히 거래가 늘어나면은 다들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늘려서 거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대형 증권사가 그 이익을 대부분 가져가고 중소형 증권사는 딱히 이득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 일하는 시간은 늘어나니까 중소형 증권사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입니다. 흑백요리사2 나옵니다. 정말 재밌게 봤던 흑백요리사, 그 이후에 백종원 논란이 터지면서 흑백요리사2도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그때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고 결국 이제 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12월에 공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타나면서 더본코리아는 장중에 조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한 최근 음식료 업계에서는 소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봤었죠. 그래서 더본코리아도 K소스에 뛰어든다는 소식을 꺼냈습니다. TBK라는 B2B 소스를 꺼낸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이 쓰는 소스가 아니라 해외 음식료 기업들 여기를 상대로 판매를 한다는 거죠. 2030년까지 해외 매출 1000억을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내에서는 좀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미지가 해외까지 나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해외 어떤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예인의 뭐 스캔들이라거나 논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집중을 안 하는 것처럼 해외도 결국 마찬가지 아닐까. 그냥 단순히 흑백 요리사가 진짜 잘 터진다면은, 백종원이 어떤 음식을 런칭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은 해외에서는 반응이 꽤나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더본코리아는 거기서 해외 매출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흑백요리사2가 또 원만큼 재밌게 나오느냐,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보느냐, 이게 중요하겠네요. 다음입니다. 이 증권사는 청약하자. 공모주 주간사별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궁금해져서 갑자기 한번 찾아봤습니다. 올해 8월까지 상장한 주식들을 기준으로 증권사별 수익률을 확인을 해봤는데, 수익률은 공모가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올랐던 고가 기준으로 산정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은 청약을 진행한 곳이 어디냐? 바로 미래셋입니다. 무려 11건이나 진행했고요. 올해 들어서. 그리고 NH, KB, 대신, 한국, 신한, 삼성증권, 신영증권 여기까지가 좀 많이 진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키움, 하나, DB, SK, IBK, IM, UGA는 매우 적은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평균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애들은 누굴까? 그러니까 증권사도 공모주를 고를 때 선구안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좋은 증권사가 어딘가 봤더니 미래에셋 증권과 대신과 신한투자를 들 수 있겠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100%를 그냥 넘어가고 대신증권이 157%로 압도적인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반대로 조금 아쉬운 건 어디냐? KB, 한국투자, 삼성증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 세 군데는 평균 수익률이 50%대인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재미로 보는 데이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증권사를 먼저 만들다면은 미래에셋, 대신, 신한 요 세 가지 증권사는 무조건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NH, KB, 한국투자, 삼성증권 요 순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는 공모주가 있죠. S2W와 명인제약, 삼성스펙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대신증권 가장 좋은 증권사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청약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건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56%밖에 안 돼서 혹시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파업 소식이 여기저기서 현대차 그리고 한국GM에서 부분 파업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현대차 노동조합은 5일까지 부분 파업을 하고, 참고로 현대차는 오랜만에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7년 무파업 기록이 있었는데 이게 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도 요즘 시끌시끌합니다. H2 현대중공업 노조도 파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중국 전승절이 열렸습니다. 전승절 열병식에서 푸틴이 오른쪽, 김정은이 왼쪽에 서서 나란히 찍은 사진이 부각되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북한, 중국, 러시아 세 개의 정상이 만난 게 66년 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장면이 연출된 이유가 뭐냐? 바로 트럼프 때문이겠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세 국가의 연대를 과시하는 거고요. 세 국가 모두 미국과 서방 연대와의 마찰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세 국가가 조금 더 힘을 합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